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신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괜찮았죠. 저는 처음에 갭 상승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변동폭이 좀 커 보여요. 딱 보다시피. 그래서 일단 갭으로 딱 시작을 하면서 상승을 쫙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11시부터 다시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럴 때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계가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환율을 봤더니만 일단은 다시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얘도 최저 가격인 1277.2원을 찍어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변동폭을 보이면서 올라가신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90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상승했던 지수분을 반납을 하신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미국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하겠다고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자이언트 스텝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지거나 혹은 오르거나인데 왜 떨어지냐 하고 하면 떨어질 때는 정말 공포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오른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될지를 참 예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어제 보니까 미국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2.5%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었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를 인상한다고 했더니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상승작이 펼쳐진 것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약간 이거 아니면 저거긴 하니까요. 그죠? 상승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잘 눈치껏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바이든의 인플레 잡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인플레가 발등에 불이 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로 식량 위기 및 인플레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폴란드에 제가 어제 이 기사 읽어드렸죠. 폴란드에 곡식 저장고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해상으로 수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왕따 시키겠다는 사우디 방문해서 에너지 증상을 요청하겠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산 소비재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거든요. 트럼프 때. 네, 그런데 지금 이 수입품 가격을 낮춰서 인플레를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회사에 초과이익 징벌세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석유 쪽에서 니네가 조금 덜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유사들을 좀 압박하고 있어요. 정유사들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을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 러시아랑 사우디 조금 놔두고 일단 기업부터 때리기 라고 지금 약간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역대급 무기를 받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한테 감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라고 지금 바이든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역전이 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블링컨 여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 토니 블링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이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내줄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달려있다라고 지금 밝히면서 그는 자신의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자체 내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랑 또 중국이랑 손을 조금 잡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젤렌스키를 만나러 가는 이렇게
프랑스 대통령도 있고요. 독일 총리도 있고 지금 이탈리아 총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이우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럽의 단결을 강조한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 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어떤 대화들이 오가게 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해 줄지도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푸틴이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말 그대로 시진핑은 각국 책임있게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푸틴은 신장, 홍콩, 대만 등의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어떤 세력도 반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이제 편이 완전 나뉜 거죠. 완전 나뉜 거죠. 그래서 지금 서방이랑 미국이랑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손잡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그죠 푸틴이랑 중국의 시진핑이랑 이렇게 손잡고 약간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지금 계속 뭐 우크라이나에는 막 여기저기서 막 군사 부품도 지원받고 막 이러고 지금 여기 막 찾아간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늦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전쟁이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과연 패권을 잡게 될지 이렇게 뭔가 그런 승리를 거머쥐게 될지도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계속 체크를 조금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월간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중국의 코로나가 봉쇄가 완전히 풀리면 내년에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는 되게 고유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 요인을 수요를 누르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봉쇄를 벗어나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한 거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그런 유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온 것으로 저번에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이게 예상이 물론 이렇게 돼서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 예상이 조금 빗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런 기사들이 있다라는 걸 체크를 미리 해놓으시고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지켜보게 될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랑 지금 중국이랑 굉장히 관계가 좋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뭐 이런 석유나 이런 뭐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싼 가격에 넘겨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칠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잠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더니만 전염병이 유행이 된다 이러면서 지금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도는 황해남도에 직접 약품을 챙기는 모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코로나가 조금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또 도는구나라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잘 해야겠죠. 잘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했어요. 북한이. 그러면서 지금 통일부가 우리는 협력할 의사가 있어. 북한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움을 받을지 아니면 또 저기 중국에 손을 벌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는 계속 도와줄 의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다든지 또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북한 풍계리에서 4번 갱도서 새 활동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실 도로를 복구인 듯이라는 지금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핵 실험 관련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기사가 어떤 식으로 쓸지도 항상 가져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좀 줄고 있죠. 어쨌든 고점이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쭉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격리 의무는 어떻게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절반 정도 가까운 분들이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6.4%는 또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격리 의무를 유지를 조금 해야지 근데 코로나 더 안 번지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고 어떤 식으로 정부가 발표할지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시를 체크해보면 어쨌든 오늘 상승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0.16% 상승을 했고요. 2451.41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이 여기 밑에 있고요. 여기서 지금 약간 박스권을 그리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박스권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기간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제 상승을 바로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V자로. 근데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어찌됐든 고점이 나아지는 형태가 굉장히 셌고 하락하는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더 쭉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여기가 이제 최고 저점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증시 예측은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요렇게 저렇게 둘 중에 하나니까, 셋 중에 하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지라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그런 걸 잘 읽은 날이 오겠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0.34% 상승했고요. 다시 800대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802.1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도 똑같이 저점이 여기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박스권을 조금 그리면서 조금 시간적으로 행보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지 혹은 이걸 깨고 내려갈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가면 진짜 그때는 진짜 주식을 좀 제가 접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무난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반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금요일 날은 보통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단타를 쳤는데 단타 좀 망했습니다. 일단 세림 비행지 요거 같은 경우는 초반에 따라 들어갔다가 제가 너무 높을 때 따라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랐어요. 결국에는 안 올라가길래. 그리고 나서 쭉 흘러내렸어요. 쭉 흘러내리고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쭉 흘러내린 다음에 막판에 조금 더 들어 올리긴 했지만 일단 제 평단이 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치다 망한 거. 그래서 요거를 조금 비중을 실어서 들어갔더니만 요때 망해가지고 좀 아쉽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단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때 매수하고요. 요때 매도해가지고 한번 수익을 냈어요. 근데 제가 마이너스 이거 찍었던 거를 다 회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사도 되겠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요때 이렇게 쭉쭉쭉 사고 조금 더 기다렸는데 좀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 한 번 더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저는 버킷 스튜디오가 어찌됐든 그 오징어 게임 관련해가지고 한 번은 슈팅을 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얘가 여기 이런 라인만 안 깨면 돼요. 이 지금 장대 양봉 있잖아요.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에 여기 시가나 이런 데 안 깨면 되고 아니면 이 중심값 정도 안 깨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번 더 슈팅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수익을 가져가 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막 8% 이런 거 때려맞고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온다고 해도 제 평단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만약에 하락장에 좀 오거나 그럴 때는 종목을 잘랐다가 다시 잡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익을 내기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왜냐면 빅텍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20%거든요. 되게 순식간 이제 몇 캔들 안 되는데 요게 요만큼이 마이너스 20% 때려 맞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진짜 주식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손절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근데 실전으로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아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나의 어떤 기회비용을 내가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만 요새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손절이 잘 안 돼요.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내일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장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 장이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 장이 오늘 반응이 좀 좋으면 좋을 것이고 그런 게 아니면 같이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매매 포지션 항상 있으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도 하셔야 될 때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갖고 있다 보니까 올라와도 제 평단까지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파이팅한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택신규은행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